말 나온 김에 윤석열은 과연 이 부정선거를 진짜 믿고 있냐? 네. 내가 계속 아니라고 했잖아. 윤석열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재작년에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투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봐,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부정선거 없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검찰총장 때 수사 다 해가지고 수사를 다 수사를 다 봤을 거 해봤으니까. 아닙니까? 그때 조금만 그냥 그때도 보수하고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할 수 있었거든. 딱 17개 무혐의처리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데 왜 그 대선 전에 문건이나 이런 거에는 또 부정선거 관련된 걸 적어놨을까 윤석열이가? 그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세력 규합 그쪽 세력들을. 어떻습니까? 이 의혹 제기는 세력 규합. 그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완전 드러나는데 윤석열은 국힘당하고 범보수를 분리를 시켜서 네. 실제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제도권의 파워는 국힘당이 갖고 있잖아요. 네. 걷다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권성동, 권영세가 막 이 탄핵 투표안도 막 열어주고 이래가지고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국힘당한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장외에 있는 그 보수 노인들한테만 요구해가지고 네. 그쪽 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전환기를 비롯한 도른 자들, 극우 지지자들이 들으면 오열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머리를 가졌다면 부정선거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지만 머리가 없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신 그 영상, 윤석열 스스로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지 않다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그들도 부정선거라는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정선거론을 이용해 먹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극우 집회에 청년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들의 주장은 대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보다 중국과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핵 반대를 명분으로 한 집회인데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마치 윤 대통령이 중국과 페미니즘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입니다. 외교적으로 무례하고 아나무인인 데다 뒷돈 써서 몰래 기술을 탈취해가는 악당 국가인 중국에 굴복해서는 안 되죠 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페미들이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중국이 가장 싫다는 한 청년은 자신의 경험이라면서 중국의 만행을 열거했습니다. 중국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왜 그것이 윤석열 탄핵 반대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심지어 근거 삼은 경험이란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은 믿거나 말거나 식의 정보이거나 언론에 소개된 중국 관련 뉴스를 침소봉대한 내용들에 불과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판을 치는데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 이자들도 이 내란과 관련됐다는 정황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빈틈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 수사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선 특검. 특검이야. 맞아요, 내란 맞아. 특검. 내란 특검. 그런데 내가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까지 보니까 이 아직도 최상목이가 이 내란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아직 발표가 언론에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로 내세운 게 사실은 이유로 내세운 건 이미 완성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합의가 없었다, 반헌법적이다, 뭐 이런 얘기 그거 하던데 다 해줬잖아요. 다 이번에. 해줬죠. 다 해줬잖아요. 합의는 이미 사실이요. 그 전에 추경호 네. 전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합의를 했어요. 그건 네. 기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 반헌법제, 저는 반헌법제로 생각도 안 하지만 추천권 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리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겨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그리고 사안도 줄여줬어요. 11개에서 6개로.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거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았어. 근데 뭐가 합의가 아니라는 거죠? 기간도 축소하고 규모도 축소하고 다 받아줬어. 네, 그래서 기소가 됐으니까. 그래 노영희 씨가 진짜 화 많이 냈어요. 이 왜 그거를 받아주냐. 어차피 맞아. 근데 표결
윤석열의 참여를 또 안 했어. 표결 안 아니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 네. 국민의힘이. 맞아요. 근데 그나마 찬성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 안철수. 근데 안철수가 이번에는 반대하겠다고. 이제는 제가 이 상황을 봤더니요. 상황을 뭘 봐? 특검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것 없다. 같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특검 제2요구권 행사되면은 저는 부결하겠습니다. 얘기한 거야. 안철수는 안철수 딱 한 명 찬성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상민 장관이나 다른 장관 전 장관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예를 들면 체포돼서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다고 해서 내란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빈틈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 지금. 그걸 내란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많아. 기소됐으니까 내란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너무너무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지금 현재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네.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직원들 그럼요. 지금 다 완벽히 빠져 있거든. 검찰도 검찰도 검찰 빠져 있어요. 있잖아. 수사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최상목이 자꾸 이렇게 발목을 걸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근데 된다는 우리가 거예요. 사실은 이 특검법을 빨리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면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검을 못 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지 같은 특검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 안 된다고 치면 하지 말고 새롭게 다시 이제 만들면 되지. 정비를 새로 하면 되지. 다시. 국힘 거 이렇게 양보해 준 거 양보하고 다 빼버리고 야. 새로 하면 되지. 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윤석열이 구속 기소 될까봐 그 전에 특검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했던 거야. 네. 구속 기소하면 너무 폭이 좁아지니까. 근데 이미 그건 이제 물 건너 갔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구속 기소된 거 되게 코딱지만큼 한 거잖아요. 요거 빼놓고 나머지 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하면 돼.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거부권 플러스해서. 행사하면 진짜 네.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다시 이번에 해야지. 저거 한다고 외환죄도 빼주고 뭐 내란 다 헌정사도 다 뺐어요. 뺐었잖아요. 다시 다 다시 다 집어넣었어야 넣어가지고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아. 그걸 안 넣으면 위원들. 안 넣으면 특검이 또 할 게 없어. 할게 없어요. 외환죄는 확실하게 지금 수사해야 되거든. 그럼요. 맞습니다. 그 선전선동 이거 뿌리 뽑아야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 거부권 행사하려면 하라 그리고 이거야. 김건희 것도 네. 해야 돼요. 김건희도 맞아. 명태균이랑 그렇지. 분리시켜가지고 김건희 것만 쫙 잔뜩 집중해가지고 넣고 이제 여기서 다 새로 다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건데 네. 지금 특검법이 또 이제 거부가 됐어. 그러면 정권 바꾸고 나서 새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시기에도 유는 계속 재판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2월 말까지 하면 되지. 1심이든 2월 말, 2심이든 3월 재판 초까지. 중일 거라고. 네. 그러면 정권 바뀐 상태에서 특검을 다시 발의해서 저는 2월 말 3월 초. 재수사할 수 있는 거냐?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거 잘 안 하면 아시지만 되지. 그러면 이제 얘들은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양승태처럼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러고 나서 6개월 쳐갖고 나올 생각을 할 거거든요. 못 그러니까 그 나오게 사이에 해야지, 특검이 못 가동돼가지고 나오게. 6개월 안에 하면 되지. 6개월 끝나기 일주일 전에 외환죄와 기타 직권남용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지. 이걸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그렇죠. 그 몇 개월 안 남거든요. 그 사이에만 하면 돼요. 네. 걱정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어. 올해도 잘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거부하라 고맙습니다. 그래. 아 거부하라 그래요? 전화해 거부해. 그래. 그러니까 최상목이 거부해. 내가 괜히 쫄았잖아. 해. 괜히 쫄았네. 내가 통과시켜주면 안 되지. 나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언짢았는데 해. 오히려 잘 됐다야. 그러니까 머리가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훨 그래, 나아. 훨씬 낫지. 쟤들한테. 가지 마. 바보 아니야 바보. 나 같으면 받았지. 탄핵과 특검에 반대하는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죠. 사법현안의 최종 판단 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내란 공범이자 내란 선전 선동범인 겁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오른팔과 그 세력들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이죠. 네, 맞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보면 TV의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그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제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장에서 그 실물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작성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선관위 그 중앙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현장에서 확인한 그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뒤집혀졌겠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 해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와 서버 사이에 폐사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 전산을 조작하려면 반드시 저희 내부의 직원이 가담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에?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말씀드린 이유가 실물 투표제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는 현장에서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게 사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에 해킹을 해봐야 당락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론자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후에 조작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조작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투표지까지 조작을 해서 그걸 예. 맞춘다는 취지입니다. 예, 신과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PT 좀 올려주십시오. 22대 총선 공동 출구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구 조사 예측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12석 적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3석 더 많이 나왔어요. 지역구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우세로 조사되었다가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 딱 한 곳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우세로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무려 17곳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려면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나마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입틀막, 바이든 날리면 대파 가격 소동, 최혜병 순직 사고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선거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선관위 탓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 탓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남 탓하는 게 지금 정부의 주특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면면을 보면 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그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음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요. 보면 제목도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그 다음요. 네, 저런 거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다고 생각합니까? 그 추정에 의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추정이라고 전제를 달고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PT 넘겨줘 주십시오. 네. 그다음 이제 보수 유튜브 수익 추정. 저 한 달 수입입니다. 근데 저게 제일 긴 게 4억 좀 넘거든요. 근데 저게 극우 보수 유튜브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장님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 책임 권한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와 같이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그 제도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돈 때문에 악다구리를 쓰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권칠승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해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선거 시스템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은 부정선거 조작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순간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정선거라는 자들이 주장하셨던 21대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다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투표제 하에서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검증에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또한 실행행위자가 한두 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선거 치른 사람으로서 총선거지 선거를 치를 때 이게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는 사람이 가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함으로 모아서 그것을 개표장에 가서 각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 감시원들이 다 감시하는 상태에서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저는 노원구니까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집계를 해서 당락을 거기서 발표한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전산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투표제 자체가 사전 투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 선거로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동 해당 사전 투표소하고 전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투표자가 정당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거권자가 어느 관할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인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거기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인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선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전 투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사전 투표지가 발급되는 순간 그것은 본투표에서 행해지는 투표지와 동일하게 똑같죠. 투표함에 넣고 그렇죠. 다만 이제 관외, 관내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관할 선거위원회에 실물 투표지가 우편 투표 방식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선거 제도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가지 선거 절차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론으로 규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그 부정선거 조작 그 행위자들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 조작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지금 새해 부정선거 주장하는 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투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투명할 뿐 아니라 조금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우리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구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나라가 아주 이 일 때문에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의혹이 유튜버들이 제기를 해서 굉장히 넓게 퍼졌는데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얼마큼 설명을 했나요? 그분들 모셔다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예, 그런 기회는 없었고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컨설팅 즉 전작 우리 시스템 전산 장비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합동 컨설팅 그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됐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절차도 쭉 개선을 해왔고 실제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정선거에 휘말리면서 126건의 이제 선거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물론 한 건도 지금 인용된 바는 없고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CCTV 보관 정서를 24시간 그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께서 관심 있으신 국민께서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직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그 수검표 과정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거 그렇게 투명하게 했는데 네. 결국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의혹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까지 했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대통령 임기 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분이 가서 좀 설명이라도 좀 하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유튜버 이런 분들도 모아서 좀 설명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고 대통령도 그런 의혹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좀 황당한 의혹인데요. 그런 황당한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지 못한 것. 그건 전 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그 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국론이 불효되는 사태에 저희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금 공정선거관리에 있고 그 공정선거관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엄정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도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를 걸리면 제대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그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 양쪽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인 그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저는 사무총장님이 대통령하고 동기고 친구고 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그 의사가 있나요? 네, 지금 그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뭐 토론회를 개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토론회 때 선관위가 참가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어떤 일방적인 토론회에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제대로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대국민적인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방송으로 방송사를 주관하고 패널 숫자도 정확하게 그 일정 숫자로 맞추고 그런 식으로 대등하게 대국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기 동기들 불러서 좀 물어나 좀 보고 그러고 그 확신을 가져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것도 잘못입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거는 아직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임기 중에 사무총장으로 가신 대학 동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